좋아요, 구독. 자, 저희 마지막 종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시죠. 이제 이야기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전하면서도 마음이 아픈데요. SG증권발 이 매물 출회가 일어나고 있는 종목들, 그나마 하한가가 풀린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4일 연속 지금 하한가로 또다시 이 수렁에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 선광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야기는 어제와 비슷합니다. SG증권 사태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세를 맞은 총 8개의 종목 가운데 오늘 3개 종목이 나흘 연속 하한가로 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서울가스, 그리고 대성홀딩스, 선광 등 3개 종목이 지금 나흘째 가격 제한폭까지 추락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차액 결제 거래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사태가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사에 나서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일단 오늘은 선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하한가 랠리, 정말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코멘트를 남겨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서연 전문가님, 주가 조작 피눈물, 그냥 눈물도 아니고요. 김종욱 전문가님은 S. 지금 이거 이렇게 잘라서 짤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SOS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서연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주가 조작 피눈물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피눈물이 뭔가요? 지금 하한가 같은 경우는 탈출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종목이 많잖아요. 네. 한 8개, 9개 종목 돼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바로 뭐 이틀 만에 풀린 하한가 종목 풀린 종목도 있고 성강처럼 이제 아닌 종목이 있어요. 알아보니까 하한가가 풀린 종목들은 그 나름 움직였던 세력들이 움직였던 주식 가운데 좀 비중이 큰 종목들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막으려고 일정 자금을 가지고 동원을 시켜서 그걸 막아낸 거고, 성강 같은 경우나 뭐 아직 하한가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은 비중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버려졌어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뭐 CFD 계좌라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다음 방송에서 오늘 이 SG증권발 뭐 CFD 계좌부터 해서 세력 얘기를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진짜요? 2부 예고까지. 네,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게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FD 계좌를 활용했던 이유가 레버리지도 있지만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혜택까지 있고요. 수수료도 적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이 아무리 많이 사도요 대주주 지분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래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레버리지로 신나게 땡겨 사는데 주가를 또 2년, 3년 동안 아주 야금야금 끌어올려 놨잖아요. 그렇죠.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거래소에는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끄집어 올려졌을 때 컴퓨터에서 체킹을 다 합니다. 근데 그 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잡힐 수가 없었던 구조였던 거죠. 만약에 예를 들자면 A 1부터 100명의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이거를 같은 종목을 사게 되면은 컴퓨터 체킹이 됩니다.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계좌 만든 사람들 지역에 핸드폰을 가져가서 그 사람 계좌가 들어있겠죠, 그 핸드폰에. 그 근처에서 종목을 매수하고 또 이동해서 그 사람 집 근처에서 종목을 매수하고 이렇게까지 컨트롤했거든요. 그러니까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게 또 소문이 나다 보니 사람들이 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세한 게 뒤에 드리겠지만 결국 일이 좀 터졌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하한가가 풀리면 좋을 것 같기는, 조만간 이제 풀릴 것 같긴 해요. 이제 다른 종목들도 반대매를 당해도 이게 신용을 땡겨놓은 터라 이런 식으로 점 하한가로 가면은 신용을 써도 원래는 제로 베이스가 되면 정상일 텐데 이런 식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명한 가수 뭐 임창정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언론 보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굉장히 커지는 것 같고요. 이게 금액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한 1,500명, 2,000명 수준의 1조 이상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던 하나의 세력이라고 한다면 또 있다는 거죠. 다른 쪽도. 그렇죠. 피해를 받을 종목들이 또. 종목도 많고요.
한 집단이 걸린 거예요. 지금은 좀 규모가 음흠. 큰 집단이. 근데 이게 또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간에 사실 성광이라는 종목은요. 컨테이너 관련해서 네. 하역 작업하고 하는 그런 회사예요. 음. 그러니까 일전에 오르기 전에 굉장히 그래도 나름 저평가돼 있던 종목은 맞았어요. 음흠. 그래서 가치주가 맞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2년 이상 종목을 컨트롤하면서 종목들을 삼천리도 그렇고 다 올려놓고 망가뜨려 놔버리니까 그간의 가치 투자에 대한 이 시장에서 우리가 판단 그 개념 자체를 이 인간들이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가치를 찾아가면서 만든. 또 이 사람들도 엑시트 플랜을 어떻게 잡았을까 생각을 해보자면은 종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던가 시총이 올라가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던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돈이 들어오냐면 기관 자금이 들어와요. 거기에 털고 나가려는 그런 시도를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긴 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참 이게 피해 상황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지금 아마 말도 못할 정도로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하한가가 풀리더라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조사를 계속 더 나오다 보면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아마 대대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꾸준하게 이런 그래프를 보였지만 아직 안 빠진 종목들도 타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월 중순 넘어가야지 해결될 것 같아요. 조용해질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관련된 종목들이나 좀 의심이 되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현금 확보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꼭 해야 되는 이야기라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잠시 후에 또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도 정말 말없이 SOS라고만 네. 적어주셨어요.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또 시장에 참여하시면서. 저도 이렇게 좀 비이상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두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사태가 터지면서 새롭게 또 뭐 새로운 걸 좀 알게 되는 또 계기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면은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이제 다른 빠져나왔었던 상한가가 좀 풀렸었던 종목들 보게 되면은 네. 이게 좀 하락이 상승이 좀 출발했었던 부분부터 이제 하한가가 좀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몇 종목 보면은 이제 뭐 상승이 시작했던 부분에서 살짝 풀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성광 같은 경우에도 내일 한번 하한가가 더 빠지거나 크게 빠졌을 때는 한 번 더 요 26,000원 부근이긴 한데 요 정도 부분에서 한번 하한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혹시나 빠져나갈 수 있을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좀 빠져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구독.